네, 경제라이브입니다. 경제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0명이 넘는 한국 근로자들이 미국 조지아주 이민 구치소에 구금된 지 벌써 닷새째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이들을 태우고 올 전세기, 대한항공 전세기가 내일 한국을 출발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귀국 준비는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여전히 삼엄하다고 합니다. 먼저 현장에 급파된 워싱턴 총영사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거 좀 어떻게 진행된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세기 그 운항에 필요한 실무적인 뭐 기술적인 사항들 좀 많이 논의했고요. 그다음에 또 저기 안에 계신 분들 다 뵙고 뭐 합성에 필요한 뭐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10일 예정대로 갈 수 있을 것 같나요? 어떻습니까? 날짜는 제가 저기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청원에서 발표나는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곧 발표가 나나요? 동의를 몇 분 정도, 예를 들면 퍼센테이지로 절반 정도 넘었습니까? 가시겠다는 분이? 다 한국을 가시는 걸 바라시는 아, 상당수가요? 남겠다는 분은 없으신가요? 그건 제가 나중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네, 총영사는 안에 계신 분들 다 만나봤고 그리고 전세기 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올 것 같다고 하기는 했는데 상당수라는 거는 좀 남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뭐 아직 그 현지에서 나오는 보도가 조금 겹치긴 합니다만 네. 사실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100% 지금 현재 만나진 건지도 조금 이제 미확인이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면회 대상자 또는 네. 자진 출국 대상자로 분류가 되면 이 구금 시설에서 이제 A 표시를 받게 되는데 아직 A 표시가 채 100% 완료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보도까지 나오는 걸로 네. 봐서 100% 의사가 아직 확인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진 출국 제도를 이용을 해서 정부는 서울로 한국으로 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자진 출국을 하더라도 불이익이 있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아무리 자진 출국이라고 해도 이 상황이 지금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뭔가 미국의 이민법을 위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내가 알았다 돌아가겠다고 해도 나중에 미국에 재입국을 시도할 때 우리 보통 이제 공항에 내려서 이제 여권 심사하잖아요. 네. 그때 그 이민세관 당국에서 이 사람 이런 기록이 있네라고 해서 당신 왜 이럽니까라고 얘기할 때 한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납득할 수 있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새롭게 이 사람은 또 구금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00%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대한항공 전세기가 아틀란타 공항으로 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출발을 하게 되면 현지에도 지금 내일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차를 고려하면 이제 내일 출발하고 내일 현지 시간 도착인데요. 이 전세기가 한 368석 정도 되는 비행기라고 합니다. 네. 지금 그 포크스톤, 조지아주 남부에 있는 포크스톤이죠. 그 이민세관국에서 지금 구금돼 있는 분들이 약 한국 분들의 300여 분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분들은 전부 한꺼번에 데려올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큰 비행기가 가는 것이고요. 네. 아무쪼록 지금 총영사께서 아까 그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비행기가 언제 떠날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떠나는 걸 확정이 됐잖아요. 네. 아무래도 조금 좀 긍정적인 시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비행기까지 보냈으니 미국에서도 협조해달라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추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추방이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 보여요.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좀 냉정하게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이민 단속법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자기네 나라 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은 사람을 어쨌거나 국외로 내보내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자진 출국이냐 강제 추방이냐 약간의 자진 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발성이 있다는 뜻도 되겠고 강제 추방이라는 것은 반강제적인 사실은 그런 어떤 강압성이 있다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둘 다 사실은 미국 법에서 요구하는 국외로 이 사람을 내보낸다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절차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자진 출국은 예를 들면 별로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강제 추방은 굉장히 지금 페널티가 심한 걸로 생각하는데 이민국 입장에서는 강제 추방도 상관없다. 강제 추방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네.
우리가 강제 추방으로 받으면 굉장히 페널티가 센 거고 자진 출국이면 굉장히 협상을 잘했다거나 우리 국민이 그제서야 조금 대우다운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오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둘 다 굉장히 문제인 겁니다. 다만 둘 다 문제고. 그렇습니다. 네. 강제 추방은 예를 들어서 불법 혐의에 대해서 당국이 조사를 끝까지 하고 당신 이 혐의가 있는 거 맞죠? 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페널티를 정식으로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하고 나가는 거고 네. 그런 조사 전에 사실상 네가 혐의를 먼저 인정해라. 그러면 스스로 나간다는 거에서 거꾸로 당국이 동의한다라는 미세적인 행정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핵심은 뭐냐면 선량하게 사실은 이제 한미 간의 여러 가지 이제 협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진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일하러 간 우리나라의 노동자분들이 사실은 미국 법에 위반했다라는 인정은 받고 미국 외로 나오게 됐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교수님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문제는 강제 추방이냐 자진 출국이냐에 상관없이 다음번에 입국할 때 이 두 조치 전부 다 사실은 미국 내에서 구금 사실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반드시 재입국에 제한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강제 추방이냐 자진 출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 구금이 사실은 그분들에게 흔적처럼 페널티로 남지 않는 사후적 보완 절차가 이행되느냐 있어야겠군요. 그게 한미 간에 깔끔하게 협의가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자진이냐 강제 추방이냐는 제가 볼 때는 본질보다는 조금 미시적인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들어갔다 구금되신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하청업체나 또는 뭐 재하청이라든지 해서 사실은 조금 중요도가 낮은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도 덜어 계십니다만 핵심 중 핵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요. 네. 이분들이 다시 재입국이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그 LG 엔솔이나 현대차 합자 공장이 네. 당초 계획대로 순항을 해서 완공이 안 될지도 모를 정도로 핵심 인력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번에 강제 출국이 아니라 자진으로 나왔다는 이유로 뭐 이제 앞으로 모든 일이 해결됐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저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문제다. 앞으로 뭔가 대책, 뭔가 정책에 그렇습니다. 있어서의 아예 합의가 구금되기 있어야 전 상황으로 완벽하게 복원이 되지 않으면 네. 강제 추방이냐 아니냐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건 아니면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다는. 알겠습니다. 이 지금 구치소 앞 상황이 현장에서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회 대기 줄도 못 쓰게 하고 뭐 차에 있어라고 해서 굉장히 삼엄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입장을 바꿔서 그분들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시켜서 하신 일이잖아요. 당연히 이민세관국에서는 해야 될 일을 한 것인데 지금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포화를 맞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특히 미국 민주당에서도 지금 한미 기류에 지금 협력하는 기류에 지금 방해를 끼얹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미국 원래 그 공무원들이 일하는 행태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원래 미국에서 느려요? 예, 네. 저희가 뭐 이제 운전면허 갱신하려고 어디 간다고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핑계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사안의 긴급성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국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이분들을 이렇게 빨리 본국으로 송환해서 데려오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사실 관행적으로 해왔던 비자 문제였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배터리 인력을 불러들여서 도움받도록 해야 한다. 한국이 전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비자 개선을 좀 시사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핵심 제조업 어찌 보면 이제 미래에 선도할 핵심 제조업 기술이잖아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 인력이 충분히 하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분들을 이제 뭐 지금 여기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들이나 아니면 대학생들이 다 전공을 바꾸거나 대학에 들어가서 최소한 2년에서 4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지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외에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의 필요성을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것이고 이에 맞추어서 그러면 이게 비자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분명히 기술 인력을 미국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아마 마련하라고 지시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조금 더 원활하게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정말 이런 그 관세를 올리고 이런 것들 또 마스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미국에 있는 제조업 일자리를 확실하게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 때 있어서 일단 설비 투자를 하고 공장이 만들어지고 생산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이제 인력이 고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일단 지어야 되는데 지을 수 있는 기술 인력이 없으니 이 기술 인력은 내국에서 빌려오겠다라는 것을 천명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처음에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긴 했는데 네. 그나마 좀 반도의 한숨을 쉴 만큼의 비자를 할 발언이었다. 수도 비자를 그럼-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쿼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비자를 더 추가로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기는 그나마 그게 다행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이제 한미 협력
또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한 금액도 엄청난데 이것들이 네.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이 파견돼야 되거든요. 이 길을 통로를 열어주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건설을 계획 중인 이런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또 반기기만은 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업 설계 좀 재설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인력 파견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남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으로 현재 지금 이제 보내려고 하는 인력들은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인력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사실은 마스가 또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같은 첨단 공장에서 일해야 되는 분들인데 네. 안타까운 게 사실은 이런 전문 인력에 관한 미국의 비자는 쉽게 말하면 이제 H1 비자인데 여기는 연간 쿼터가 8만 5천 명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걸 1년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50만 명이 넘으니까 실제로 그 비자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순번을 기다릴 수가 굉장히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우방국들, 특히 FTA 체결국들에 대해서는 우회로라고 할 수 있는 쿼터를 줍니다. 호주, 심지어 싱가포르, 심지어는 칠레 같은 농업국가에도 쿼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쿼터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참에 사실은 우리의 전문 인력들이 편하게 가서 한미 간의 경제 협력이라든지 우리의 이제 미국 진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려면 아예 제도적으로 우리에게 전문 인력 관련한 비자 쿼터가 마련됨으로써 우리의 이제 순서에 입각해서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줘야 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됩니다. 네. 그게 아니고서는 지금 현재는 우리 기업들이 현재 지금 자체적으로 공문을 내리는 게 아예 비자가 없는 사람은 공장에 가지 마라, 숙소에 있어라 또는 삼성 같은 경우에도 2주 이내에 반드시 돌아와라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이 애매모호한 상태가 계속되면 한미 간의 경제 협력이라든지 향후에 있을 투자 관련한 집행도 굉장히 까다로워지거나 난관을 만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산업계의 목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